딸로 태어난 엄마는 아들의 본성부터 알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아이를 넷이나 낳는 가족도 드물지 않았지만 요즘은 한 명만 낳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가정이 많다. 저출산은 부모 자신이 저출산이란 현실 속에서 자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 부모들은 형제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남매인 경우는 괜찮지만 자매뿐이거나 외동딸로 자란 여성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 엄마도 딸이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다르다.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사내 아이는 어떻다는 남자의 생리와 남자의 생태를 짐작할 만한 본보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다. 아주 흔한 예를 들어보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아들이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고 한다. 이때 남자 형제와 함께 자란 엄마라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오줌을 누인다. 그런데 남자 형제도 없고 주위에서 사내 아이를 본 적도 없는 엄마는 남자는 급하면 아무 데서나 오줌을 뉘어도 된다는 판단을 좀처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리저리 화장실을 찾아다니다 결국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한다.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일이다. 또 다른 엄마들과 음식점에 갔다고 하자. 엄마는 아이에게 색종이를 주며 얌전히 앉아서 갖고 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건 여자아이한테나 통하는 말이다. 사내 아이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흥미를 끄는 물건이 보이면 호기심이 발동하는 특성 때문이다. 설령 잠깐 동안은 얌전히 종이접기를 한다 해도 어느새 색종이를 집어던지고 음식점 안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니? 하고 화를 내게 된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사내 아이의 특성을 모르는 엄마에게 책임이 있다. 현명한 엄마라면 사내 아이의 특성을 모른다고 해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사내 아이의 본래의 특성은 이해하지 않은 채 무섭게 야단만 쳐서 얌전히 앉아있는 착한 아이로 교정해버리려는 엄마가 많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아이는 본래 지닌 왕성한 호기심이 짓밟혀 무기력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이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관심을 보인다. 아마 엄마가 사춘기였을 때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을 것이다. 사내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기에 사내 아이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성욕으로 고민한다는 것이다. 사랑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왕성하게 만들어진 정자를 배출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생리를 여자인 엄마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욕구를 해소할 상대를 찾을 만한 여건도 안 되므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찾거나 성인 잡지를 보며 성욕을 해소한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고 남자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거치게 되는 관문이다. 그런데 이런 남자의 생리를 모르는 엄마는 아이 방에서 외설스러운 그림이나 잡지를 발견한 순간 변태라는 생각에 큰 소동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건전한 성욕이 크게 왜곡된다. 따라서 엄마 혼자 감당하기 벅찬 사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도와줘야 한다. 아버지라면 서서 오줌 누이는 요령부터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아버지의 존재가 빛을 발한다. 누구누구 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라며 불안해하는 엄마에게 괜찮아, 사내 아이는 다 그래. 때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조언한다. 이런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엄마의 고민을 덜어주고 불안을 해소해준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먼저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어 마음이 잘 통하는 부부일수록 아이의 성 같은 민감한 이야기도 쉽게 꺼낼 수 있다.